이미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음주 사실을 시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은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라면서 은폐 의혹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명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송영무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해명 내용 이렇습니다. 경찰 음주 측정 후에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했다. 자, 여기까지는 음주운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요거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처벌 내용도 통보받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이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음주 측정 후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한 건 맞는데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가 이게 1991년입니다. 네. 그로부터 26년 전, 오래전 사건이고요. 네. 또 당시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이제 그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하고 좀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군인의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네. 해당 부대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대에 통보를 해서 헌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군내에 어떤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당시에 그냥 그 통보만 받고 네. 법적인 처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한테는 적발됐지만 군 쪽으로 넘겨진 다음에는 처벌이 없었다. 그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 후보자의 이 주장에 따르면 뭐 나에 대해서는 그 경찰에서는 적발이 됐지만 부대 내에서 또는 법적인 처벌 절차가 없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는 경찰에서는 적발이 됐지만 군부대에 가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필요적 징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진급 예정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적용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네. 이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이 징계 규정이 2014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그 송영무 후보자가 이 행위를 했던 1991년 이 당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좀 전에 구자영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는 받았지만 이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헌병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어찌되었든 경찰에서 쭉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고 처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병대로 넘어간 이후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송영무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할 때 문답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직성, 도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정주 차장,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 음주운전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송 후보자의 답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에서는 음주 전력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송 후보자가 아까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헌병대에 사건이 접수됐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헌병대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기록이 혹시 화면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 농도가 당시에 0.11%였습니다. 면허 취소 단계네요. 완전히 만취 상태였던 네. 겁니다. 그런 상태로 헌병대에 이첩이 됐는데 당시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기록 자체가 사건 접수부에 남은 그거 하나만 남고 나머지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후에 처리 같은 것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김학용 의원의 주장인데요. 당시에 헌병대장이 송영무 지금 후보자의 해사 동기였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뭔가 그 사건을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지금 저기 거짓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청와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지 자료를 내라 이렇게 했을 때 송 후보자가 낸 자료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1993년 이후를 기준으로 삼아서 없음 이런 식의 자료를 냈습니다. 91년도에 음주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1993년이 뭔 기준이냐 이렇게 저희가 그 후보자 측에 기자가 물어봤는데 뚜렷한 대답은 하지는 못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꼼수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도 없다라고는 못한 거 아닙니까?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능적으로 지금 답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있긴 있었지만 법적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고. 근데 91년 이전까지 이 음주 단속 기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91년 적발된 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93년 이후에 없다라고 이제 한 건데 뭐 어떻게 보면 그 모면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음주 사실에 대해서 지금 집중 질의를 하고 있는 김학용 의원 또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지금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령 진급도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음주운전 은폐와 은닉, 자료 파기를 통해서 참모총장을 거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보다 우수한 군인들이 진급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수많은 보훈가족과 지금도 국토방위 수호에 여념이 없는 우리 군인들이 수고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후보자의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양심껏 정직하게 살았다는 송 후보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심정수 차장이 이야기한 김학용 의원이 직접 들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 음주 측정과 관련된, 음주 적발과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보시죠. 제가 아까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 이 사건 접수부를 안 주려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제가 추측했던 대로 혈줄 알코올 농도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삭제해서 없앴는데 이 사건 접수부에 있는 거는 없애지를 못해서 이거를 안 주려고 한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인적사항은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위해서 없앴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에서 김학용 의원이 들고 있었던 그 자료입니다. 음주 적발 기록인데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되어 있습니다. 0.1이 넘으면 사실상 경찰에서는 만취 상태, 면허 취소 단계입니다. 그런데 헌병대로 이첩이 된 다음에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병에 접수된 저 자료 카드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치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것이 그 헌병대에는 접수가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인사처나 인사과로는 이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이제 헌병에서 접수가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상벌을 기록할 수 있는 인사 네. 그 장교들의 경우에는 인사 자료 카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재가 되면 인사 후보자로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것이 기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병대에서는 접수가 됐지만 네. 이 장교 인사 카드에는 따로 이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해에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새로운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송영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의사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무 후보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돌파라는 것보다도 하나의 과정에 좀 있는데 청문회 할 때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인권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정도의 심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또 빛나는 우리 가문의 후예로서 양심껏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명의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또 한 가지 의혹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의혹인데 송영무 후보자가 이미 해명까지 다 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계룡된 군 납품 의혹입니다.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송영무 후보자가 나는 당시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해명 자체가 거짓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정숙 차장, 네. 어떤 부분이 또 거짓으로 해명을 했는데 해명도 거짓이면 이거 진짜 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 것과 달리 네. 당시에 해군 법무실에서 납품비리 사건,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굉장히 비싸게 산 거죠. 일부 네. 비싸게 산 건데 당시 연루자들이 고의성이 있고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런 네. 내부에 해군 법무실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총장님 결재해 주셔야지 수사로 갑니다 해서 보고를 올렸는데 당시에 송영무 총장이 굉장히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또 결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수사에 대한 진행을 결재를 안 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가 무마가 됐고 저 당시가 2007년이었는데요. 그렇게 그냥 묻혔던 사안이 2년 후에 언론에 제보가 되면서 다시 엄청난 수사로 그게 확장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네. 다시 한번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근데 그 해명에 대한 거짓이 드러나서 또다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진짜 해명은 이제 곧 인사청문회에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모든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할지 전 국민과 함께 한번 청문회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